안녕하세요.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것 채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유럽과 미국은 다시 코비드19가 재창궐의 조짐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겨울이 다가올수록 현재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의 경우는 초기에는 매일 환자 수, 뉴욕주의 환자 수가 1000명 가까이 있다가 지금 현재 28일인 경우는 2000명대를 다시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확산과 11월 3일 미 대선 이후 트럼프의 불복 시나리오 공포로 28일 크게 떨어졌던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등이 29일 다시 회복되는 상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일 뉴욕 증시와 시카고 증시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오른 상태이며 코로나 백신이 곧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뉴욕 증시의 위안이 되어서 현재 상승세로 장을 닫은 상태입니다. 전날 폭락했던 대부분의 주가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한 상태에서 그나마 코비드로 인해서 대폭락했던 주식으로 인해서 마음을 졸였던 분들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대선이 끝나면 투표 결과를 둘러싼 혼란으로 법적 분쟁은 물론 총격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 투표가 예년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트럼프 측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다시 크게 힘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특통은 무엇을 기대하든 기대하러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복 투쟁을 벌일 것은 눈에 불보듯이 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소식은 뉴욕 증시에 희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 제약사가 11월이나 12월 중 코로나 백신을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노인 대상 시험에서 강력한 면역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화이자 제약회사가 11월, 12월경에 백신이 나온다 해도 실제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4월경에나 가능하다고 나타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모더나 제약회사 경우는 3상에서 그를 파할 특별한 결과를 못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저소득층 중심인 메디케이드와 고령자 중심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지원하기로 하겠다고 공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과 노인층이 유형군이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저 부통령이 우위를 보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흐름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의 미국 언론들이 현재 바이든이 전체 지역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만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재선이 가능성이 더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 경합주에서는 현재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지역 경선에 대한 연설을 직접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현재 트럼프가 마지막에 뒤엎기를 할 수 있다는 보도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펜실바니아의 필라델피아 지역은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고 있는 상태인데 며칠 전 백인 경찰들이 흑인 한 명을 또 총으로 사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지역에서 약탈과 경제 방화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그로 인해서 그 흑인들의 폭등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백인들이 응결하고 있어서 트럼프 쪽으로 유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러 흑인들을 자극해서 그로 인해서 백인표를 직결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그를 최대한 이용하고 흑인들을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로 인해서 백인들의 직결이 더더욱 만성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앞으로 선거의 결과는 정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돌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제의 안정과
미국 현지의 코로나 상태에 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불에 보듯이 뻔하게 경제는 더더욱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중국과 관계는 더더욱 혼동에 빠지게 되고 전 세계의 경제는 정말 파탄의 지경에 이를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도 대부분의 미국 백인들, 중소득층 이하의 백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중서부의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중서부의 백인들은 트럼프에게 투표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모든 인종 간의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대륙에서 실제 선거나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지면 인종 간의 차별이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나라가 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인종차별을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직장이나 실생활, 그리고 지금 같은 큰 대선이 다가오는 경우에는 정말 인종적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지지하는 세력과 뜻이 맞지 않으면 폭력도 사용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며칠 전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는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가 충돌해서 실제 40명이 체포되고 그로 인해서 폭력이 남발하여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거가 누구에게 대선의 승리가 가더라도 패한 쪽이 반드시 어떤 폭동이나 무서운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이 경제가 봉합될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일반 서민들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이로 인해서 양쪽으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지 정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며칠 전 필라델피아의 폭동에서도 대부분의 피해는 백인들이 받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한국인들이 약 30개 이상의 비즈니스들이 공격을 받아서 약탈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에 약탈에서도 큰 피해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피해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회복 가능한지 그분들의 삶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한국 대사나 한국 영사관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 동양인들에게 안 좋은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다들 조심하라고 현재 경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견해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미국이나 전 세계의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신분, 트럼프 신분, 누구든지 간에 각자의 성향에 맞는, 각자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전 세계를 위해서 적합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코비드-19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현실 상태에서 점점 그 폭등의 증가가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그 모든 현실들이 덮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 미국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현재 보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트럼프는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재선의 승리만을 위해서 급하게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11월 3일의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해서 트럼프의 모든 지나온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법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상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ave a good one. Bye bye.